안녕하세요. 세르망 화장품 소개를 맡은 황진옥입니다. 세르망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화장품과 달리 흡수되도록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노 사이즈의 다중층 리포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화장품을 사용했었던 것과 달리 두드리거나 러빙,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펴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체험을 받으실 고객님과 함께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세안을 아침 저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녁에는 반드시 더블 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세안을 따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발랐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물로만 세안을 합니다. 자, 물로만 세안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선과 비비를 발랐다 하더라도 물로만 세안합니다. 물이 얼굴에 닿을 때 손바닥이 닿지 않도록 물만 닿도록 손바닥의 압력이 얼굴에 가해지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에 기름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기름을 비누로 잘 닦아냅니다. 비누로 손을 잘 닦습니다. 충분한 거품을 내서 손에 있는 유분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충분히 잘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물로만 세안한 후에 손만 비누로 잘 닦아내고 효소 세안제를 손바닥에 효소 가루를 1티스푼 정도 덥니다. 이 정도 됐을까요? 네. 자, 자연스럽게 비비면 거품이 되고, 그리고 손바닥을 쓰지 않고 손가락 마디로만 마사지 하는 것처럼 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손에 있는 거품을 모아서 얼굴로 옮겨 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거품을 모아서 얼굴로 옮깁니다. 몇 번 손에 있는 거품을 모아서 얼굴로 옮기는 것을 몇 번 반복하면 거품이 얼굴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마디만 이용해서 눈을 뜨고 마사지 하는 것처럼 세안합니다. 손바닥은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마디만을 이용해서 천천히 마사지 하도록 러빙하는 거죠.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큰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거품이 마를 때까지 반복해서 러빙합니다. 피부가 얇으면 이러한 세안을 1분 1분 더블 세안하는 게 좋고요. 피부가 보통 건강하다면 2, 3분 피부가 칙칙하거나 혹은 필링할 필요가 있다면 마를 때까지 약 4, 5분 더블 세안하면 이 효소 세안제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러빙이 3분이 넘어가면 필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품이 웬만큼 마르면 눈 주변도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자, 이제 거품이 없어졌죠. 물로 닦아내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안은 반드시 저녁에는 더블 세안을 합니다. 손바닥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물만 닿도록 천천히 손바닥의 압력이 얼굴에 전달이 안 되도록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저녁은 반드시 더블 세안하고요. 아침에는 20대나 혹은 피지가 많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중년의 여성은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하는 게 좋고요. 20대나 혹은 피지가 많이 나는 남자는 아침에도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은 반드시 더블 세안. 이 세안제는 효소와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5분 길게 10분 세안한다 하더라도 당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피부가 당기지 않죠. 촉촉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세안제 안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들이 세안을 하는 동안에 피부에 계속 보습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제품을 바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세안을 하고 나면 먼저 스킨, 토너를 사용하시는데요. 토너는 왼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뿌려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덜어서 최대한 천천히 가능하면 한 번에 펴 바르고 다음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 바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바르면요. 전체적으로 펴 발려지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도브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러빙이나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도브하는 것이죠. 펴 바르고 30초 기다리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면 토너를 2번 혹은 3번 반복하는 게 좋은데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힘을 주지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바닥면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도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힘을 줘서 비비거나 두드리게 되면 이 인지질 캡슐이 깨져서 피부에 거품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인지질 캡슐이 깨지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밀려서 결국은 귀 밑이나 턱 밑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볍게 도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집에서 사용할 때는 손에다 덜어서 이렇게 펴 바르는 것보다 얼굴에 직접 뿌리면 간단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이상이 밖으로 날아가겠죠. 제가 멀리서 뿌려볼게요. 어때요? 밖으로 날아가죠.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 흘러버리겠죠. 주르륵. 그래서 피부를 기준으로 약 10cm 정도 거리에서 직접 하나 둘 뿌리셔서 도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바닥면을 이용해서 도부하는 거죠. 자, 토너를 얼굴에 뿌릴 때는 눈을 감는 게 좋겠죠. 자, 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펴시고 천천히 펴 바르고 이마에 뿌린 것으로 눈꺼풀까지 잘 펴 바릅니다. 제가 오른쪽 볼에 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코 근처 가운데서 위쪽으로 천천히 바깥쪽으로 펴 바르면 됩니다. 자, 왼쪽에도 하나, 둘 펴서 건강한 피부를 기준으로 토너를 2회 혹은 3회 반복한 다음에 세럼을 바릅니다. 세럼이 하는 일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켜주는데요. 제가 좀 전에 중간중간에 약 20초 혹은 30초를 기다려서 제품이 스스로 흡수되도록 이 30초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20초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세럼을 얼굴이 아주 크다면 한 스포이드를 바르는 게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약 5분의 4 스포이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5분의 4 스포이드를 덜어서 이마와 양쪽 볼에 조금씩 덜어가지고요. 가볍게 가운데서 양옆으로 가볍게 펴 바릅니다. 눈꺼풀이나 입술까지 잘 펴 바르는 게 좋습니다. 4가지 기초 제품 중에 세럼에 다중축 리포좀 처리된 유효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세럼을 도부할 때 힘을 주거나 혹은 마사지하는 것처럼 비벼버리면 이 인질 캡슐이 깨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르면 좋고요. 세럼은 아토피나 혹은 습진, 상처가 난 곳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럼을 바르고도 역시 20-30초 기다렸다가 토너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너를 또 반복하는 이유는 피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수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럼이나 크림이 유효 성분을 피부 경피 한계 이상 포접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토너를 반복함으로써 농도를 떨어뜨려서 더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토너를 반복합니다. 가볍게 펴 바르고요.
자, 오른쪽 볼에도 가볍게 펴시고, 자, 왼쪽 볼에도 펴니다. 피부의 표피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얇거나 혹은 약간 민감하다면 세럼을 바른 이후에 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요. 피부가 건강하다면 세럼을 바른 다음에 비타민C 로션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객님은 피부가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어떻죠? 피부가? 빨간 것 같아요. 민감한가요? 건강한가요? 민감한 거. 민감합니다. 예. 맨얼굴의 상태가 약간 붉은 기운을 보이고 있죠. 이마와 볼 부위에. 그래서 세럼을 바른 이후에 비타민C를 바르는 게 아니라 크림을 바르는 게 좋죠. 크림의 정량은 당신의 새끼손가락 약 절반에서 5분의 4 정도의 양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겉에서부터 이렇게 덜어서 왼손 등에 덜고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펴 바르시면 됩니다. 조금씩 덜어서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도브합니다. 도브. 이건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최대한 단순하게 펴 바르는 게 좋죠. 너무 보통 영양 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바르죠? 이렇게 굴려 마사지 하듯이 네. 굴려서 바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가볍게 최대한 한 번에 조금씩 크림은 전체 4가지 제품 중에 펩타이드 성분이나 아미노산을 가장 많이 포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림이 주름이 있거나 꺼졌거나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바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체 덜은 양의 전체 절반 정도는 얼굴 전체적으로 펴 바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가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관자놀이. 나이를 먹으면 여기 살이 빠져요. 네. 그리고 눈꺼풀에 진피가 빠져서 늘어지죠. 눈꺼풀이. 그리고 눈밑이 함몰되기 시작하고 팔자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내 피부에 내 얼굴에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크림을 나머지 절반의 양을 가지고 반복해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눈에 바를게요. 눈이 문제군요. 이 펩타이드 크림은 경피 흡수한계 이상의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를 포접하고 있어서 손가락 한 마디 이상을 바르게 되면 결국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바르는 게 좋고요. 적정량은 자기 손가락, 제 새끼손가락의 약 5분의 4에서 2분의 1 정도 양을 손등에 덜어서 절반은 전체적으로 펴 바르고 나머지 절반은 문제가 있는 곳에 반복해서 바르는 거죠. 역시 크림을 바른 다음에도 지금 보면 군데군데 뭉쳐있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크림을 바른 다음에도 토너를 반복할 거기 때문이죠. 토너를 다시 뿌려서 전체적으로 펴면 잘 발려지니까요. 너무 잘 바르려고 막 비비거나 문지르는 것보다 대충 바르는 게 더 유효합니다. 왜 그런 거죠? 전체 제품이 다중축 리포솜으로 나노 사이즈의 다중축 리포솜으로 포접되어 있어서 두드리거나 비비면 이 인지질 캡슐이 깨지고 그러면 오히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려 나오게 되니까 너무 잘 바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죠. 역시 크림을 바른 다음에도 얼마를 기다린다고요? 20-30초 기다렸다가 토너를 반복합니다. 이마에 펴 바르시고 이마에 뿌리면 눈꺼풀까지 바르는 게 좋죠. 이걸 얼굴에 뿌릴 때 눈에 가까운 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눈에서 먼 쪽으로 뿌리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볼 주변에 전체적으로 거울을 잠깐 보실까요? 오른쪽 눈 밑에
오른쪽이요. 네, 역시 토너를 펴신 후 30초를 기다리는 거죠. 다음은 비타민C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C 제품인데요. 비타민C는 피부에서 미백, 안티에이징, 리프팅, 재생, 모공 축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진짜 비타민C는 병원에 가면 기계로 넣어주기도 하고 비타민C 앰플, 세럼이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타민C 세럼들은 아침에는 쓰지 않는다. 맞아요. 밤에만 발라라. 그리고 어디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데 보관해라. 혹은 일회용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밤에만 바르고선 불 밑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비타민C는 피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비타민C 제품은 산화되지 않도록 다중축 리포솜에 포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르셔도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침에 사용하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운동을 하러 야외에 가거나 혹은 피크닉을 가도 산화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2번 혹은 3번 펌프해서 펴 바르시는데 얼굴이 별로 크지 않으면 2번. 네. 얼굴이 별로 안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2번 정도를 덜어서 가운데서 옆으로 도부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세럼과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아침에 발라도 산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 바르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야외에 놀러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화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 실제 사용해 보면 모공이 줄어들거나 혹은 피부가 밝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며칠 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히 피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비타민C 세럼을 로션향 비타민C 세럼을 전체적으로 살짝 펴 바른 후 역시 30초 뒤에 토너를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 제일 뒤에는 피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수분. 피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수분이고 또 요즘 트렌드가 물광 피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피부에 물광이 나려면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뒤에는 처음에 우리가 토너 몇 번 반복했는지 생각나세요? 3번 반복했죠. 네. 뒤에는 토너를 중간에 한 번 했지만 뒤에는 토너를 2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토너를 펴서 천천히 도부하시고 오른쪽 볼에도 천천히 펴서 도부하시고 왼쪽에도 천천히 펴서 도부하시죠. 당신이 직접 할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요. 오른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엄지손가락으로 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굴에 제품을 도부하는 손가락은 3번째, 4번째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뿌리면 이 손가락 바닥면이 제품에 닿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부터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손가락으로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얼굴에 계속 닿고 있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몇 센치라 그랬죠? 7, 8cm. 7, 8cm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펴 바르고 눈꺼풀까지 바르죠. 그리고 오른쪽 볼에도 왼쪽 볼에도 그렇죠. 이렇게 도부하시면 됩니다. 이 토너에는 다중축 리포솜으로 포접된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샤워한 후에 바디 로션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 건조해서 막 긁지 않으세요?
가끔 샤워한 후에 바디로션을 바르면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토너는 끈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너는 핸드크림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핸드크림으로 사용하면 핸드크림이 냄새도 되게 좋고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 말은 핸드크림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를 베이스로 하는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유효 성분이 흡수되어서 피부의 건조함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핸드크림을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바디로션으로 겨울에 풋크림으로 아이들 샤워시킨 후에, 그리고 내 핸드크림으로 토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핸드크림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피부에 잘 펴 바르시면 되죠. 기초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토너를 2번 했죠? 네네. 그 수분이 약간 1, 2분, 길게 한 3분 정도를 기다리면 수분이 이렇게 웬만큼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을 사용하시는데, 평상시에 선크림, 비비크림을 다 쓰세요? 아니면 선크림만 바르세요?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크림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선크림은 두드려 바르잖아요. 네. 두드리지 않고, 두드리면 피부 위에 있는 이 인지적 캡슐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선크림도 역시 이렇게 도부하는 방법으로 펴 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 관리에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거나 여름에는 해변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크림을 꼭 반복해서 바르는 게 좋고요. 자외선 차단제에 나와 있는 SPF 50+++라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동전 하나 정도, 이만큼이죠. 동전 하나 정도를 발랐을 때 나타나는 자외선 차단 효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동전 하나를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뜨지 않을까요? 가습기 화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 많이 한꺼번에 바를 수는 없어요. 근데 실험실에서 측정한 이 자외선 차단 지수의 효과는 동전 하나 정도를 바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한꺼번에 바를 수는 없고요. 그것을 반복해서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조금 더 바르고, 그리고 오후가 되기 전에 12시 정도 되면 태양이 막 한참 자외선을 많이 만들어낼 때 그 전에 한 번 더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선크림을 바를 때 너무 잘 이렇게 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피부 위에 수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수분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잘 이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겉으로, 귀 곁으로, 턱 밑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은 선크림까지 바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거울 보실래요? 거울을 보면 번들거려 보이죠. 좀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데모할 때 선크림이나 비비크림까지 다 바르면 끝난 게 아닙니다. 20분 정도 텀을 주고 거울을 보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많이 발랐잖아요. 이것이 피부가 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 세포 사이로 흡수되는 것이어서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가 흡수되기 전에 20초 뒤에 또 바르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여서 당연히 번들거려 보이죠. 네. 근데 약 20-30분 정도만 기다리면 저처럼, 저는 어때요? 번들거려 보이나요? 아니요. 번들거려 보이지 않고 물광이 나 보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체험을 받은 고객님에게 어때요? 받아보시니까 거울 한번 보실래요? 너무 좋죠?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바르자마자 좋다고 말하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죠. 번들거려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다린다? 20-30분 정도 기다리면 이것이 딱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